우리 동네 깐부 13년차 공인중개사 박형민 대표 인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젊은 남자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저랑 친해진 거예요. 동생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젊은 분이 열심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시는 게 굉장히 기특하다고, 나중에는 부자 되고 되게 잘 사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던 이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거나 필드를 깔아주지 않으면 젊어서 고생은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여자분 학생이었는데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랑 월세 둘 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학생이 되게 밝더라고요. 열심히 자기 자격증을 따가지고 앞으로 좀 삶의 질도 높이고 잘 살고 싶다고. 너무 기특해서 제가 밥을 한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내라고, 자격증 잘 땄으면 좋겠다고. 그게 고마웠던지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가끔 저한테 간식을 사오는 거예요. 학생인데 이런 거 사오지 말고 그냥 본인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원하는 거 자격증 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저에게 밥을 사고 싶다고. 그래도 그건 안 사도 되니까 돈 열심히 모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친구는 고시원 살았어요. 고시원이 어떻게 뭐 좋은 양질의 집은 아니니까요. 좀 좁고. 두 번째 친구는 고시원을 살진 않았지만 보증금과 월세까지 대출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나중에 결국 본인이 다 갚아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 때문에 뭐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월세도 구하고 보증금 또 모이면 반전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구했다가 마지막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 가이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 왔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구할 돈도 없고 월세 구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포기할 수는 없죠. 도시주택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주거 안정 전월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취업을 하지 않아도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금리는 1%, 1.5%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취업이 된 거예요. 4대 보험도 되고 소득이 생긴 겁니다.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있다가 이사를 가야죠. 월세나 반전세를 구해야 되면 당연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상품은 월세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대출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 상품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보증금은 3,500만 원까지, 월세는 한 달에 50만 원씩 25개월을 대출을 해줘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1.3%, 월세를 지원해 줄 때는 월세가 2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무이자예요. 20만 원 초과한다. 1%. 이렇게 되면 뭐 보증금이나 월세를 빌렸을 때 대략 나가는 금액이 고시원이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30에서 50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금액으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연차가 좀 됐어요.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보증금을 좀 모은 거예요. 전세를 이사를 가야 되죠. 전세가 싸지 않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요즘 비싸고 저금리로 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나 청년 버팀목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1억까지만 지원을 해주고요. 청년 버팀목 대출은 1억 5천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는 중개청 같은 경우에는 1.2%고 청년 버팀목 대출은 1.5%, 2%까지예요. 다만 이제 중기청이 보증금이 2억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1억 5천을 대출받는 상품을 활용을 해서 전세 2억짜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월세를 사는 거에 비해서는 한 달에 나가는 보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반전세, 전세를 소개해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그 임대만 살 수는 없잖아요. 비용 계속 나가니까. 궁극적인 거는 집을 사야 되죠. 그러나 서울에 있는 집이 상당히 비싸죠.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10억 내외인 것도 있고, 경기도 신도시급에는 6억 안팎의 그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전용 면적도 뭐 85제곱미터, 방세개 화장실 2개, 신축도 있고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라고 아파트가 6억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4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2.15부터 3%까지예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이 정도 금리면 되게 저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억짜리 집을 구하고 대출이 4억이 나온다고 해도 현금이 2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2억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럼 둘이 열심히 모으면 2억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모을 수도 있는 금액을 생각은 해요. 다만 많이 힘들겠죠. 많이 아껴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출 상품을 소개한 부분, 이건 다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그 대출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은 계속 바뀌거든요. 나에게 맞는 저렴한 게 나오고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계속 모으다 보면 정부 정책 관련된 기금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저한테 집을 구하러 오시는데 흙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잘 사는 분들은 금수저, 은수저라고 얘기하고 내가 스스로 일반 중소기업 다니면서 혼자 벌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파트 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흙수저라는 거예요. 흙수저 출신 선배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흙을 1200도 이상에서 잘 구우면 도자기 수저가 돼요. 역사적으로 유물을 보면은 이 도자기 수저가 같은 중량 대비 금이나 은보다 훨씬 비싼 게 많습니다. 도자기 수저는 최소 1200도에서 구워야 돼요. 1200도면 금이랑 은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럼 내구성은 흙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흙수저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가치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죠? 사람은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분수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분수를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흙수저 출신 선배인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